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원전으로 있는 그리스 신화 아폴로도로스 이 책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좀 체계적으로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책보다는 사실은 이제 더 권위가 있는 책은 이제 신들의 계보죠. 헤시오도스의 이것이 원전으로서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아폴로도로스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가장 중요한 책은 호메로스하고 헤시오도스의 책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제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으로 주 교조를 해가지고 다룰 것이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설명이 조금씩 더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폴로도로스 책 첫 장에 보면은 신들의 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우주가 이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탄생한 거예요. 탄생이라는 거는 낳은 거거든요. 부모로부터 자궁에서 길러져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신들이 다 부모를 갖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크리에이션, 창조가 아니고 탄생이다.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낳는 거예요. 신이 신을 낳고 또 낳고 이런 관계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장에 보면은 우라노스와 개, 우라노스는 그리스어로 우라노스는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고 개는 또는 개 또는 가이아, 이것은 어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 1장 첫 번째 행에 보면 우주의 최초 지배자는 우라노스였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우라노스는 개와 결혼하여 먼저 헤카톤 케이레스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문장 우주의 최초 지배자 우라노스. 근데 우라노스가 처음에 그냥 최초의 지배자로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폴로도로스의 첫 문장 자체는 너무 많은 생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그래서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은 우라노스까지 등장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16행에 처음 시작합니다. 맨 처음 생긴 것은 카오스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오스가 지금은 케이오스, 카오스는 혼돈, 혼란, 뭐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의미는 우주 만물이 생겨난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코스믹 옴이라고 해서 전 우주의 어떤 자궁과 같은, 우리가 이제 자궁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식물로 보면 씨방이거든요. 암술 밑에 늘 방이 하나 존재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씨앗이 착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거든요. 우주 태초에는 이랬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인가 없지만 무엇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텅 빈 공간은 있다라는 거죠. 텅 빈 공간. 이게 수학적으로도 0이 있느냐 없느냐, 0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인도 사람들이 기발한 상상은 0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존재한다. 무가 존재한다. 무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고방식을 좀 달리하면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없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오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태초에 카오스가 생겼어요. 그것은 그냥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서 난 게 아니고 태초에 그냥 그 자체로 생겨 있는 것. 그런데 카오스 전에는 무엇일까? 이거는 누구도 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맨 처음 생긴 건 카오스였고, 그 다음에 넓은 가슴에 가이아. 여기에는 이제 올림포스 신들을 비롯해서 인간들, 만물들이 거처가 생기는 넓은 가슴에 가이아예요. 가이아는 땅이에요. 대지예요. 큰.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거처하는 이 땅은 어떻게 봤냐면 원반으로 봤어요. 평평한 원반이에요. 그것은 더스트, 먼지, 흙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이아의 아주 깊고 깊은 곳, 가장 밑쪽에 타르타로스가 있어요. 타르타로스. 그러니까 카오스에서 가이아가 나왔고 카오스에서 타르타로스가 나왔어요. 타르타로스의 거처는 가이아의 가장 깊은 곳이지만 가이아로부터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카오스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불사신 가운데 가장 잘생겼다고 표현했는데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보통 이제 아프로디테를 따라다니는 아주 조그만 천사처럼 생긴, 그 귀염둥이처럼 생긴 날개가 달리고 활을 쏘고, 헤시오도스는 태초의 신이에요. 카오스로부터 나온 거예요. 가이아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카오스로부터 가이아와 타르타로스와 그다음 에로스가 나온 거예요. 에로스는 사지를 나른하게 해준다. 인간들 또 신들 모든 것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이성과 의도를 압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의도를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에로스 앞에서는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 속에, 가슴 속에 깃들어 있는 어떤 생식욕이에요. 번창하고자 하는, 자기와 비슷한 것들을 낳고 번창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예요. 그것이 애초부터 카오스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가이아의 마음에도 들어갔고 지금 타르타로스에도 마음에도 들어갔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카오스에서 또 나온 것이 에레보스하고 어두운 밤, 닉스예요. 에레보스는 암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흑과
밤, 닉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밤은 대기를 봤을 때, 우리가 공중, 땅 위를 살잖아요. 그 위를 봤을 때 그것이 어둠이 밤이에요. 우리가 낮 동안에도 해가 있어도 아주 지하 깊은 곳, 빛이 들지 않는 곳에 가면은 암흑이 존재하죠. 이것이 밤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암흑이에요. 그래서 암흑은 타르타로스 그 밑쪽, 아주 깊은 곳에 빛이 들어갈 수 없는, 물론 이제 처음에 빛이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빛이 없는데 애초에 아주 암흑적인 상태, 우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밤은 지상 위에의 그 어둠을 우리가 밤이라고, 나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닉스예요. 지독한 그 암흑과 밤은 다르다. 밤은 상공, 우리 지상 위에 그런 현상, 그 지상 위에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카오스, 태초에 그냥 생긴 것은 카오스예요. 카오스에게서 가이아가 나왔고, 가이아 깊은 곳에 타르타로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에로스가 생겼고, 깊은 암흑, 에레보스하고 어두운 밤, 닉스가 생겼어요. 그 위치를 보면 대지가 생겼고요. 가이아의 개 깊은 곳에 타르타로스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더 밑에 암흑, 에레보스가 생겼고, 위로는 닉스, 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이제 에로스가 깃들기 시작해요. 에로스는 그 모든 것에 존재해요. 원초적인 생명력, 생식력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위에 밤, 닉스하고 암흑, 맨 아래에 거쳐있던 에레보스하고 사랑으로 결합됐다. 자식을 낳은 거죠. 둘이서 뭐가 나왔냐면 아이테르하고 낫, 데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테르는 지금 밤이 실제로 이제 상공에서 아주 어두움이었었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지상에서 가까운 어떤 대기층하고 아주 멀리 구름 위에 있는 상공의 대기층은 아주 밝고 순수하고 이런 어떤 공간을 상상했어요. 그곳이 아이테르예요. 아이테르. 그리고 낫이 생겨났어요. 이제 밤에서 낫이 생겨난 거예요. 상공의 아주 깜깜한 어둠에서 밝은 어떤 것이 생겨난 거죠. 빛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자녀를 낳으면 자기 역할을 2등분 해가지고 하나를 그냥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밤밖에 없었는데 밤에서 낮이 생겨가지고 절반은 이제 밤, 절반은 낮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밤과 낮은 그런 방식으로 구별되는 건 아니고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을 덜 받으면 밤이고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낮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태양이 지금 태양이 없거든요. 태양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밤과 낮을 어떻게 구별했을까? 옛날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이런 거예요. 빛이 먼저 있는가, 어둠이 먼저 있는가? 그럼 당연히 어둠이 먼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빛이 없죠. 빛이 없으면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어둠 상태에서 그 뒤에 밝음, 빛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에레보스하고 암흑과 밤에서 두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이테르하고 낫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이아는 맨 먼저 스스로, 그러니까 처녀생식을 하는 거예요. 단성생식이라고 하죠.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우라노스를 낳았어요. 우라노스가 거처하는 거는 별이 있는 곳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인식하기로 가장 꼭대기예요. 밤과 낮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위에 상공에, 그쵸? 밤과 낮을 인식하는 거는 다 지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상층부를 우리가 아이테르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위에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 하면은 구별이 안 되죠. 사실 어디가 하늘이지?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가까이 있는 대기, 이거를 하늘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0층 높이의 건물이 있다고 해서 30층 꼭대기의 이 대기, 이걸 하늘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하늘은 대체 어디서부터일까? 구름 위서부터일까? 근데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더 상층부, 거기 이제 아주 조용하고, 실제로도 그렇죠. 사실 아주 조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밝고, 이것이 아이테르고, 그 더 위에 별들이 거처하는 곳, 그곳이 이제 스카이, 우라노스가 되겠어요. 우라노스. 근데 우라노스는 대지를 다 덮어요. 대지, 원래 가이아에게서 태어났 자식이에요. 우라노스는. 그래서 태초에 가이아로부터 스스로 누구하고 짝짓기를 하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가이아가 스스로 혼자서 아들을 낳은 것이 우라노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곳은 별들과 신들이 거처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가이아가 또 이제 산들을 낳았어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대지는 태초에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형의 어떤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솟아나고 꺼지고 이러면서 이제 지표면 자체의 변화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산이라고 했고, 산은 이제 각종 요정들이 처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이아는 혼자서 또 추수할 수 없는 폰토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었어요. 폰토스, 이 바다예요. 오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개념은 이 바다는 이 물이죠. 사실 그거는 대지 끝을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상상해보면 육지에 살고 있잖아요. 육지의 끝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그 육지가 지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 끝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판토스라고 가이아의 아들이에요. 가이아 혼자서 낳은 거예요. 판토스가 대지 끝을 흐르고 있어요. 나중에서 이제 가이아하고 우라노스 사이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다른 티탄 신족이라든지 다른 신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라노스가 하늘의 신인데 하늘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그 별들이 거한 아주 먼 위층이라고 보면 돼. 스카이는. 그리고 그것은 가이아를 다 온전하게 덮게 되는 것이죠. 우라노스는 가이아 혼자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가이아 혼자서 낳은 거는 그것 말고도 산도 있고 또 바다도 있어요. 판토스라고. 그런 것들을 세 자식을 스스로 낳았어요. 그 뒤는 온갖 결합을 통해서 에로스를 통해서 온갖 결합을 통해서 신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은 카오스에서 어떤 신들이 나왔고 그냥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밤하고 아주 암흑이 또 자식 둘을 낳았고 그다음에 가이아는 스스로 다른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만물을 만드는 기초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에로스를 통해서 서로 결합하고 생식하고 이러면서 많은 신들을 낳아요. 그래서 창조가 아니고 탄생인지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빈 공간, 카오스. 그것으로부터 나온 기본적인 태초의 신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에로스는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승이 이 신화라는 거는 그래 마우스에서 마우스로 입에서 입을 통해서 계속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조금 흐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얘기로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지역에 따라서도 그렇고 시대에 따라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형제 간에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떤 뭐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30년 뒤에 회고를 해보면 각자 달라요. 각자 하는 얘기가 달라요. 변형돼 있어요. 조금씩 자기 기억 속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그러면 30년 동안도 그렇게 많은 이제 다른 버전이 다른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수천 년 흐르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신화를 그런 방식으로 보세요. 신화는 여러 가지예요.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정답도 없어요. 첫 시간 가이아와 우라노스에 대한 거기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우주의 그 탄생에서부터 살펴봤습니다.